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오늘 오랜만에 활짝 웃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팀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활력을 찾았는지 좀 자세히 시황 전해주시죠. 네, 상승폭이 크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1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58포인트 0.69% 상승한 1987.8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510선을 회복했는데요. 5.89포인트 1.16% 상승한 512.24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주택지표와 고용지표 호조 소식이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장 초반 외국인이 순매수세에 나서며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12시경 이번에는 중국에서 호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7.9% 증가로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12월 산업 생산 역시 지난해보다 10.3%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G2의 경제지표 호재로 다시 코스피는 장 막판 힘차게 올라서면서 1990선에 다가섰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당연 뱅가드 리스크인데요. 전날 글로벌 시장이 좋아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네, 소폭이지만 엿새 만에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장 초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강세를 이끌다가 장중 한때 매도로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사자로 돌아서면서 322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세계 최대 ETF 운용사인 뱅가드가 벤치마크 변경에 나서면서 상반기 중 총 9조 원의 외국계 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갈 예정인데요. 단기적으로 지수 등락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급격한 지수 변동이나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김종학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인덱스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 이슈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뱅가드는 운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부터 MSCI 지수를 사용한 6개 펀드의 벤치마크를 FTSE 지수로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FTSE에서는 선진국으로 편입돼 있어 MSCI 이머징 마켓을 통해 한국에 투자했던 9조 원가량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는 7월 초까지 매주 3,600억 원씩 매물이 나올 예정인데 이번 주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요한 건 뱅가드 이슈가 얼마나 지금 사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죠. 일평균 한 700억 정도에서 조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물량이라면 사실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큰 그림에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경쟁 펀드인 블랙록의 아이쉐어즈나 FTSE에 편입된 종목을 통해 자금이 몰릴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추정만 할 뿐 매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11월 이후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최근 들어서 엄청 강한 강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이런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뱅가드 이슈를 비롯해 원화 강세와 주요 기업 실적 부진 우려가 겹치면서 외국인 수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실제 지난달까지 3조 5천억 원에 이르던 외국인 매수는 이달 들어 1,700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매물이 집중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비롯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주의하라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오늘 국내외 증시와 뱅가드 리스크까지 같이 살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좀 전해주시죠. 네, 다음 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에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4분기 기업 실적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애플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전기전자 업종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의 자세한 의견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 그리고 외국인 수급 불안들이 국내 증시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또 환율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 마무리된 이후에 재차 상승에 나서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뱅가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시즌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또 2월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9점 초반대까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방 리스크는 그렇게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렇다면 좀 반등 구간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말에 되면서 이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변수는 22일 날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크로 해서 엔달러 환율의 흐름이라던가 원엔 환율의 흐름들이 다소 안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실적 시즌이 오히려 좀 나빠진 거는 확인하지만 오히려 그리고 이후에 좀 개선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기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업마다 실적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BOJ가 열리는데 최근에 이제 엔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특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엔화 흐름에 따라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엔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BOJ를 통해서 어떤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 전략은 이제 실적 시즌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까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업종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던가 통신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소외됐던 조선이나 건설 업종들도 실적 시즌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업종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인 장이 섰다라는 판단 하에 바이앤홀드 전략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주가 최근에 많이 좀 주가가 눌렸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조선건설이라든지 뭐 특히 금융주에서도 증권주 같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팀 조현 기자와 함께 국내외 증시와 다음 주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